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전정호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한석 소장님과 그리고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라고 들었는데 오늘 금요일이고 또 6시까지 제가 나가면 모두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당히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건설 안전 관리입니다. 결국 요즘에 챗 GPT들을 어느 정도 많이 활용된다는 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생성형 기술이 실제로 저희 건설 쪽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목차는 이렇게 크게 5가지인데 먼저 간략하게 제가 있는 연구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개략적인 배경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3번부터 5번까지는 보시면은 앞에다 텍스트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텍스트를 만들어주느냐, 이미지를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동영상을 만들어주느냐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실 소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전에 18세기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현재는 이제 4차 산업까지 온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기술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 현업에는 많이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 밑에 빨간색 부분들만 보시면 생명과학 쪽에서도 AI를 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리학상이나 화학상 이런 것들을 수상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중점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6가지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 웨어러블, 지하시설물, 딥러닝, 자연어 처리, 실시간 위치 탐지 이런 6가지들의 기술을 통해서 현재 저희는 4가지의 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결국 이제 통합 건설 안전 관리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안전 모니터링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설 감리 쪽에 있어서 실제로 현장 사용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근로자들의 건강을 웨어러블 기기들을 통해서 좀 더 잘 돕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4가지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쌓이게 되었는데 그거를 좀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표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동영상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모 박스가 크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구축, 유저 인지 상태 모니터링,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요 기술들을 바탕으로 구현된 실제 사례인데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강의실을 어떤 컴퓨터 이제 센서가 찍고 있다, 카메라가 찍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 이 강의실을 똑같은 거를 컴퓨터 안에 구축을 할 수 있으면 그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트윈은 말 그대로 쌍둥이인데 쌍둥이를 디지털화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례는 실제 건설 현장을 바탕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쌍둥이를 건설 컴퓨터 환경 안에서 구축을 해본 예시가 되고 그 다음에 유저 인지 상태는 예를 들어 이렇게 구축된 거를 가상 환경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런 생체 신호 등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인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축된 예시 결과물들을 보시면 실제로 이런 건물 현장에 주위에 여러 가지 카메라를 달아서 어떤 특정 시점에 저희가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하면서 진행되는 건설 현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똑같이 싱크가 맞춰서 컴퓨터 안에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객체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화면들을 보면 제가 실제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현장 안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을 때 실제 이런 자재들이 그 현장에 놓여져 있었고 이 근로자분들은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게 되게 정적인 상태가 많습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객체들이.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이런 부분도 이제 크레인이 움직이고
지금 해상도가 낮아서 아직 잘 표현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월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의 모습이 그대로 컴퓨터에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 구축된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쪽으로 보면은 그 유저 인지 상태 모니터링이라는 게 나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실제 현장에 가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런 가상현실, VR 기계로 뭐 게임하는 거 가끔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을 저희가 직접 보여주면서 그들의 동시에 그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시켜서 그들의 뭐 뇌파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들의 체온, 심박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면은 결국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뭐 위험 판단, 자각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량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같은 그 예시를 한번 최종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어떤 건설 근로자가 이런 실제 구현된 현장을 실제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현장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막대 그래프는 그들의 감정, 스트레스, 피로도 이런 것들을 정량화해서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요걸 보면 어느 구역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안전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계곡입니다. 뭐 사람들에게 그런 추락 사고를 그러니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인데 여기 갔을 때 아까 요 부분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확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 실제 건설 근로자가 요거에 갔을 때 뭔가 위험한 거를 느꼈다는 거를 이런 수치 바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거를 제3인칭 관찰자들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진행 중인 연구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BIM 관련돼서 뭐 어떻게 더 친환경적으로 BIM 모델을 만들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들을 통해서 어떻게 더 건설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그 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들어갈 건데 제가 사실 아까 보내드린 자료 말고 에피타이저처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야 얘가 어떤 면에서 더 쓸모가 있는지를 더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면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쓰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시작된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에 세계경제포럼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여기 1번부터 한 10번까지 여기 있는 한 10가지 정도의 기술을 제시를 했습니다. 경제포럼에서 이런 기술들을 제시한 이유는 이름 자체는 경제포럼이지만 이런 기술들이 기존의 산업을 탈바꿈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시를 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분들이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술들이 살펴 있냐라는 것을 보면 뭐 저희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보이는 뭐 드론 같은 기술, 그 다음에 뭐 VR, 그 다음에 뭐 BIM 이런 기술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종합을 하면은 뭐 이런 ICT 기술이다 혹은 IT 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은 그런 기술들에 쓰일 때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 요 빅데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 자체의 용량이 굉장히 커서 그냥 크다라는 의미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저희가 아까 같은 기술들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등장한 기술들이 뭐 AI,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결국 AI라는 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이 머신러닝,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되게 세부적인 거다, 세부적인 형태다. 그래서 가장 밑에 들어가 있죠. 이런 위의 부분만 하실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이라는 기술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었던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더 이상은 기술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런 여러 첨단 기술들과 다 융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는 기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사람이 어떤 근로자를 보면은 저희는 눈으로 인식을 하죠. 이게 건설 근로자구나. 근데 컴퓨터는 다릅니다. 컴퓨터는 저희가 녹화되고 있는 저런 그 CCTV나 카메라들을 통해서 녹화했을 때 결국 컴퓨터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컴퓨터는 0 혹은 1로만 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컴퓨터는 이런 근로자를 저희가 인식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인식을 할 겁니다. 대신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결과물은 둘 다 사람이라고 인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비전 기술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이런 거에 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걷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인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의 자세가 좀 부정확한지 혹은 너무 이게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탐지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촬영하는 그런 현장들을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사람의 관절을 이렇게 다 따는 그런 형태를 보셨을 것 같은데 컴퓨터 비전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사람의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더 자세하게 모니터링할 때 활용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도 드론이랑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드론을 결국 상공 위에 띄워놓고 드론이 계속 영상을 찍습니다. 찍고 이런 중장비 위주로 위험 반경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건설 현장의 레이아웃, 그런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기 위해도 드론과 컴퓨터 비전 기술이 합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현장에 위험 요소들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건설 근로자들이 위험 요소에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 안전 모니터링을 위해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드릴 기술은 웨어러블 센싱입니다. 웨어러블은 말 그대로 웨어는 입다죠. 뒤에 에이블이 붙어 있으니까 입을 수 있는 뭔가 센싱하는 기술입니다. 가장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예가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를 많이들 착용하고 계십니다. 요게 메시지가 왔다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체온이나 심박수가 어떤지까지도 알려주죠. 그런 기술이 다 웨어러블 센싱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를 요즘에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대부분의 현장에서 안전모는 필수 착용 사항이죠. 그래서 안전모 안에 이런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넣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저씨 머리 위에 뭔가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게 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웨어러블 센싱 기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와 요 안전모를 섞어서 사람의 뇌파를 측정하는 거죠. 측정하면은 결국 하려는 목적은 이 사람의 스트레스나 그런 감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여담이지만 요렇게 이제 대머리신 분들이 깨끗한 신호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많으시면 이 센서랑 사이에 막아서 신호가 좀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박사 공부할 때 주제를 요 뇌파로 했습니다. 건설 쪽임에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조 교수님이 미쳤냐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에는 응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실험할 때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머리숱이 좀 적으신 분을 좀 찾아다녔습니다. 깨끗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도 쓰이고 있고, 이런 형태가 아까 저희가 자주 착용하고 있는 갤럭시 워치, 애플워치 이런 게 이제 이런 형태도 있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꼭 사고 싶은 건데 보시면 되게 고글 같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격이 혹시 얼마인지 감이 오십니까? 그죠? 저도 200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요게 2천만 원,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희 박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 다니면서 연구 용역 수주를 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얘가 왜 그렇게 비싼 거 아니? 얘가 사람들의 눈동자의 움직임,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눈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선도 달려있지 않아서 그냥 안경만 쓰면은 그 사람의 눈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 나중에 이걸 꼭 구매하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안전조끼랑 착용된 뭐 그런 형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뭘 하냐면 예를 들어 여기 신호가 여러 가지 막 되게 변화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신호가 뭐 그냥 일반적이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만히 서 있거나 이런 상태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걷는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근로자들을 결국 모두를 다 추적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 쉬는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생산성이 좋은지 혹은 업무와 관련되지 않게 너무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건설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 장치들의 가격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센서를 붙여서 그들의 그냥 데이터만 보고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를 가공할 수 있다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 그 다음에 실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언뜻 말씀드렸던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요거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 저희 현장에서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음주 등의 활동을 통해서 온전하지 않은 정신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피로가 누적되었을 경우에 보통 최근에 많이 발생되는 사고들의 다 사고의 원인이었다라고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라고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른쪽 위에 그림을 조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건물 평면도에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실제로 이 건물을 사용할 사용자에게 아까 같은 웨어러블 장치를 주고 그 다음에 이 평면을 이 한 층을 쭉 걸어다니게 했습니다. 이때 이 빨간색 부분이 나타내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은 장소입니다. 밝고 초록색 부분은 스트레스가 적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 이 부분이 빨간색이 많죠. 뭔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만한 요인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쓰레기통, 그런 자재 같은 것들이 마구 몰려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 취향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 VR, AR, 뭐 믹스드 리얼리티 이런 가상현실 기술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요즘에 보통 쓰이는 게 그 사람들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저희가 현장에 그런 어려운 조건을 실제적으로 다 모델링하기가 힘드니까 이 기술들을 통해서 조금 손쉽고 그 다음에 더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기술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로봇이 하는 역할이 그냥 0%였습니다. 사람이 거의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점점 로봇이 차지하는 역할이 많아져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로봇 팔 같은 모습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로봇이 어떤 주어진 일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요즘에 많이들 하는 관심사 연구는 이 사람과 로봇이 어떻게 더 잘 협력을 해서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할지 요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챗GPT 그림을 넣었는데 이거는 아마 저희 회사 상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최근에 정말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타이틀로 이 사례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본 거는 현장에서 조금 쓰인다 하는 뭐 컴퓨터 비전, 웨어러블, VR, 뭐 로봇 같은 기술들이 어느 정도 쓰이고 있다는 거는 파악을 했고, 그것들에 비해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성형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말에 생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입력, 이 입력은 저희 사람이 주는 겁니다. 사람이 이 기술한테 글자든 이미지든 어떤 형태로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창의성, 그 다음에 범용성,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말 자체는 이게 구름 같은 말이라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좀 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기 전에 저희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요 생성형 인공지능이고요. 여기서부터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그 가지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게 생성형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까 목차에도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텍스트 투 텍스트는 저희가 책 GPT를 쓰는 것처럼 어떤 질문을 글자로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알고리즘이 결과물을 글자로 주는 겁니다. 글자를 줬을 때 글자로 결과물을 주는 거고, 요 텍스트 투 이미지는 그러면 저희가 텍스트로 뭔가를 요구하면은 이미지를 주는 게 요 한 부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텍스트를 주면은 비디오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지를 줬을 때 이미지를 줍니다. 그 다음에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섞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 형태가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 첫 번째부터 보면은 텍스트 투 텍스트는 말 그대로 자연어를 기반으로 글 요약,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은 더 이상 보고서 같은 과제를 내지 않습니다. 내도 이 답안이 정말 완벽하게 정답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답을 준비하는데 드는 시간은 1분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제가 낸 질문을 GPT한테 물어보니 답을 완벽하게 주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기술은 이런 겁니다. 여기 하나 예시를 보면은 여기 뭐 싸그리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저희도 저번에 재건축하고 있다는 요 성당 요거 해외 기사에서 잠깐 보셨을 수 있는데, 요런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그냥 요청을 한 겁니다. 렌더링 해달라. 그냥 요청만 하니까 이미지가 띡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쓸 수 있는 게 저희 GPT에 연계된 뭐 다리, 미드저니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혹시 설계 쪽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요 녀석으로 요즘에 설계 도면을 만들려는 연구가 정말 많습니다. 한번 이따 좀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텍스트를 쳐서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입니다. 요거를 제가 최근에 본 사례가 저희 영화관에 가면은 앞에 10분 정도는 뭐 다른 예고편 같은 거 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 광고 같은 것들도 틀고요. 그 광고 중에 갑자기 밑에 보니까 자막 같은 거에 써 있는 말이 요 텍스트 투 비디오 생성형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예고편이다. 비디오 이런 동영상 클립이다.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진 쓰인 결과물을 보니까 진짜 이제는 현실에 가까이 왔구나. 그러니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이게 사실 동영상입니다. 이게 뭐 사람이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뭔가 어떤 아까 똑같은 이런 성당 건물을 한번 사람들이 돌아볼 수 있는 것도 한번 동영상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결과물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 투 이미지는 이미지를 줘서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저희 예전에 60, 70년대에 찍힌 그런 오래된 사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오래된 사진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토샵 혹은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기술에 넣어주면 되게 깨끗하게 필터링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미 오래된 이미지를 주면 깨끗한 이미지를 줍니다. 그런 게 이 기술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멀티모달은 다양한 형식으로 주는 건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입력값이 텍스트나 이미지밖에 없죠. 근데 요 맨 밑에 있는 거는 이미지랑 텍스트를 동시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생성형 기술에게.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먼저 다른 산업, 건설 산업을 제외하고 다른 산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의료 쪽을 보면은 이게 이런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데 AI가 수시간 내로 해결됐다 그러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 그 뉴스 기사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근데 요 영상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는 않죠. 예. 예. 그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저희가 예전에 병원에 가보면 그 CT나 엑스레이 이런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근데 의사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그러면 그 사진에 혹시 종양이 있는지 좀 다른 안 좋은 걸로 진화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래서 한번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그런 엑스레이 같은 사진을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게도 한번 해보고 의사들에게도 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암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했죠. 근데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정답률이 저희 의사 선생님들보다 4배는 높았다고 합니다. 시간도 4분의 1도 안 걸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정말 많이 쓰입니다. 이런 단백질 구조 해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이 디자인이랑 시야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라고 합니다. 이 기술들이.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패션에서도 똑같이 착장하는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뭐 광고 마케팅,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앞에 나오는 그런 영상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서도 이 교육 콘텐츠로도 실제로 그 미국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뭐 음악에도 합니다. 요거만 보면은 요 인공 생성형 기술이 타 산업에 거의 다 쓰이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에 들어간 결과물들의 그 효과와 가치를 들여다보면 더 이 효과들이 더 이렇게 높게 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그 수업에서 보고서를 더 이상 과제로 안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 이런 기술들을 더 잘 쓰게끔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GPT 다 쓰는데 나중에 혼자 안 써서 결과물이 안 좋다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것도 뭐 사회의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타산업에 많이 쓰이는 것은 알았고 저희 건설 산업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터너사에서도 이런 생성형 AI 기술을 써서 건설 안전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또 미국의 어떤 스타트업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 평면도랑 공정 계획까지 생성을 해준다라고 이미 현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쪽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기술이 내 직업을 뺏어갈 수 있다는 위화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기술을 더 잘 쓰면 뭔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제가 설계 쪽이 아니라서 이 연구를 계속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현업에 계시니 나중에 이 방안을 좀 더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데스크사에서도 실제로 이 수많은 대안을 생성하기 위해 이 생성형 기술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한 예를 들어보면은 발주처가 원하는 어떤 컨셉의 디자인이 누군지 본인도 아마 모릅니다. 발주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설계사무소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1안, 2안, 3안이 어떤지 가져다 주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런 기술을 썼을 때 만약에 대안을 한 100개, 200개까지 가져다 줄 수 있으면 뭔가 의사결정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일본 시공사 오바야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 기술을 요 공정을 자동 애니메이션화해서 교육하는 데 쓰인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그런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아까 텍스트 투 비디오 기술이 들어간 얘가 요런 거일 겁니다. 애니메이션화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부터는 요 기술 종류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없게 표현된 부분은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그다음에 그냥 가볍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텍스트를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거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인 텍스트 투 텍스트 기술을 써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뭔지는 이후 슬라이드에 하나씩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 다이어그램들이 있지만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입력 텍스트를 주면은 이 기술이 텍스트를 반환해 줍니다. 이때 하나 저희가 그 눈여겨볼 만한 개념 단어 같은 게 있는데 이 프롬프트라는 단어는 오늘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프롬프트를 결국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은 저희가 GPT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 그 다음에 명령어 이런 것들이 다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GPT 관련된 교육이 여러 가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은 프롬프팅 전략 이런 게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질문을 더 잘 할지 그 기술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그 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저희의 명령어, 입력합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기술들은 이런 거죠. 저 챗 GPT나 구글에서 만든 요 제미니, 그 다음에 코파일럿 이런 것들에 어떤 질문을 하면은 얘네가 다 답을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현업에 쓰인 첫 번째 예가 요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 사례에서 결국 텍스트 투 텍스트 기술을 만든 거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사례에서는 요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기술을 활용해 본 예가 되겠습니다. 요 기술은 왜 이거에 써먹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두가 다 요 CSI 건설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이라는 곳에 업로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로드를 할 사고가 나서 여기에 정보들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요 사고명, 날짜, 시간, 그다음에 사고의 유형이 추락이었는지 강전이었는지,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사고를 조사하는 그 전문위원, 전문 감시단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적어 놓습니다. 근데 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 때 어떻게 되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활용이 되죠. 근데 이 한계점이 뭐냐면 그 소수의 전문가 분들이 만드는 재발 방지 대책이 그들의 그런 주관적인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괜찮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요 많은 논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그 객관성에도 의심이 가고 또한 그들이 만드는 그 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써가지고 좀 더 간략하게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 기술을 써가지고 저희가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결국 그 인공지능 기술,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훈련을 시켜야겠죠. 얘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을 시키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로 그냥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밑에 보시면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령어를 어떻게 다 잘 최적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도출하는가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써서 프롬프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챗 GPT 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낸 재발 방지 대책을 원래 있던 재발 방지 대책과 얼마나 유사한지 그 텍스트 유사도를 평가해서 얘가 잘 만들었구나 혹은 덜 정확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1, 2, 3단계 단계로 저희가 연구를 쭉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보이는 거는 왼쪽에 복잡한 표지만 간단합니다.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떨어짐, 그 다음에 넘어짐, 물체에 맞음 서로 다른 사고 유형입니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사고 유형과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이 챗 GPT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살짝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 기술을 썼을 때 이 물체의 맞음과 관련된 사고 유형의 재발 방지 대책을 GPT가 굉장히 잘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세 가지, 요거는 그 프롬프팅 기술의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롬프팅 기술이 더 정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연구 사례를 보면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GPT에게 어떤 글자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하는데 그거를 건설 안전에 써먹었을 때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 썼던 게 첫 번째 사례고, 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요 사고 자체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연구였습니다. 이런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그 텍스트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요 사고 예측은 기존에 굉장히 되게 전략적인, 전도 유망한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왜냐면 어느 특정 시점에 당일 현장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 수 있으면 그날 더 안전 교육을 더 여러 번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용 가능한 자원을 더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런 의사결정 판단의 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고 예측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태까지 그 전통적으로는 요 통계적인 방식, 그 다음에 많이들 쓰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들이 그 너무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요 그 너무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머신러닝 같은 것들로 사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전문성이 필요로 하겠죠. 하지만 대안이 될 수 있는 GPT 같은 경우에는 굳이 큰 전문 지식이 없어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 접근하기에 기술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프레임워크를 해서 뭐 건설 사고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분류도 해봤고요. 그래서 뭐 결과가 뭐 요 XG 부스트라는 거는 그런 머신러닝,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방식인데 그 정확도가 한 97%였는데 GPT도 사고 예측의 가능성을 한 94%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제 요 텍스트 투 텍스트 기술이 적용된 건설 안전 관리 쪽에 몇 가지 사례가 되겠고, 요 부분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기술의 적용 사례입니다. 요거는 그 훨씬 재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여쭤볼 것도 있어서 한번 뭐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텍스트 투 이미지 기술이 어떤 건지 그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이런 겁니다. 결국 그 여기 보시면 어떤 또 텍스트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명령어를 줍니다. 저희가 원하는 그림을 얻기 위해 여기 보시면 뭐 건설 현장의 요 근로자들을 되게 현실적으로 그려줘라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을 붙였어요. 근로자들에게 요 헬멧이 그 쓰여진 모습으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사실 여기 뭐 영상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뭐 그냥 말로 제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림을 제가 합쳐놨더니 좀 이렇게 약간 그 외계인 그림처럼 나왔는데 실제 사진을 보면 되게 유사하게 잘 만들어줍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텍스트 투 이미지, 저런 그 건설 근로자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 그때 여러 가지 툴이 가능합니다. 요런 뭐 달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요거는 제가 진짜 이거는 나중에 꼭 크게 그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싶은 내용인데, 그 첫 번째 요런 우연하게 요 안전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요거에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안전 표지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예방에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끄럼과 관련된 표지판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추락도 뭐 이런 형태로 있고, 이런 지붕과 관련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그 연구들이, 그리고 설문조사가 말하는 게 기존의 이런 형태의 안전 표지가 의미적으로 그렇게
유효하지 않고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뭐 있어도 있나?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굳이 저희가 생성형 기술로 이런 표지판을 만들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설계의 도면처럼 굉장히 많은 대안을 비전문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안전표지를 생성형 기술로 만드는데 여기에 하나 저희가 좀 추가를 한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먼저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는지 요 1, 2, 3, 4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할 거는 이런 안전표지를 결국 만들어내야 되는데 모든 안전표지를 다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건설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있는 사고 사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미 통계 자료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추락 같은 사고가 거의 절반 이상이 넘죠. 그래서 추락과 관련된 어떤 표지판을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목표를 딱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이런 안전표지에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담겨 있는가를 조금 탐색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굳이 탐색을 안 해도 어느 정도 기존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안전표지를 보시면 얘를 구성하는 시각적인 요소는 이런 형태가 있겠죠. 삼각형인지 동그라미인지 네모인지 그 다음에 색상이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저희가 사람 형태를 나타내는 이런 픽토그램 요거도 시각적인 구성 요소의 하나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색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그러면 수고스럽게 이런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기술들에게 저희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잘 끌어내려면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잘하기 위한 재료로 이런 것들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이런 형태를 파악을 했으면 형태가 중요하니 질문을 할 때 삼각형으로 만들어달라, 네모로 만들어달라 그런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픽토그램 같은 경우도 이런 예시를 줘서 이런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로 결국 질문을 더 잘 하게끔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건 여기 보시면 요 착시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좀 더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뭔가 착시형 이런 착시형 건설안전 표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번 저희가 예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혹시 제가 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표지는 요걸 추락과 관련된 요거를 개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몇백 개를 만든 후에 그 중에 이렇게 2번, 3번, 4번으로 최종 대표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안보다 요게 작용이 됐을 때 뭔가 더 시각적인 효과, 안전을 주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결국 설문을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 사실 착시를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얘가 그나마 가깝긴 한데 뭔가 2D지만 뭔가 돌출돼 보이는 그런 게 착시죠. 뭔가 그런 건데 그런 효과가 조금 덜 나타나서 좀 아쉽긴 했지만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왼쪽과 비교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박사님은 2, 3, 4번 중에 뭐가 그나마 마음에 드십니까? 기준이 났습니까? 4번. 4번이 났습니까? 혹시 뒤에 계신 분은 뭐가 나십니까? 전 2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1번을 안 찍어주셔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설문을 돌려봤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했던 거는 표본은 한 200명 이상이었습니다. 요 3번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여쭤보니 다들 말씀하시는 게 얘가 사실 이런 형태의 표지판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표지판인가라는 의문점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말하는 이게 어그로를 끈다라고 해요.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첫 번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형태로 뭔가 좀 더 떨어질 것 같은 그 위험도를 좀 더 느낀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계속 연구하고 있어서 앞으로 혹시 이런 무슨 설문조사 그 대상이 어떤 친구입니까? 실무 근로자입니까? 그런 학생입니까? 이렇게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효과적인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하시는 예, 실제로 진행을 할 때는 안타깝게도 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선생님처럼 실무자 봤을 때는 4번이 맞다고.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100명이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50명, 현장에 계신 분은 50명. 그래서 총 2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좀 결과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설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시뿐만 아니라 다른 착 시험을 더 나타낼 수 있는 대안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현재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을 하려고 이렇게 그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슬라이드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아까 컴퓨터 비전 기술을 제가 첨단 기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과 방금 말씀드린 요 이미지 만들어낸 생성형 기술이 점점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보통 안전관리자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안전관리 일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 형태로 체크를 합니다. 현장에 위험한 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작업자들이 공유될 사항이 있는지.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일일이 돌아가면서 하기에는 현장은 너무 넓고 인력의 수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기술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고 있어요. 카메라 같은 거를 현장에 하나만 설치만 해두면 얘가 계속 찍고 있고 결국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필수 안전 그 장치인 헬멧 같은 거를 쓰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의 역할은 이런 이미지 혹은 동영상이 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뭔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 차량이 그 자율주행으로 알아서 뭐 목적지 치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도 요 컴퓨터 비전 기술이 기반이 된 것이겠죠. 근데 요 컴퓨터 비전 기술이 정말 이런 것도 잘 인식하고 좋은데 문제가 얘가 어떤 주어진 사진에서 이게 헬멧인지를 알려면 정말 많은 헬멧이 들어간 이미지로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답지를 저희가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미지가 필요한데 그 이미지를 저희가 사람들이 다 가면서 일일이 찍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달리나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여러 이미지를 만들어서 컴퓨터 비전을 더 똑똑하게 훈련을 시키자라는 게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기술적인 사항은 그 빼고 제가 바로 뒤로 가서 그 하나씩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어느 정도 내용이 좀 중요해서 제가 하나씩 그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 설명드릴 부분은 그 저희가 어떤 대상을 또 초점으로 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위험 요소가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 첫 번째 시작으로 요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개구부, 그냥 뚫려 있는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는 요 개구부를 그 타겟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결국 컴퓨터 비전 기술을 써서 이런 개구부가 갑자기 생기더라도 바로바로 똑똑하게 인지하게끔 하자라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비전 기술이 어디가 개구부가 있는지를 잘 판단하려면 많은 이미지, 많은 정답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그 보시면 달이,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은 다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뭐 어떻게 서로 그림들이 다르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세 개는 뭐 제로샷, 스트럭처, 이미지 가이디드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질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 9가지의 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서로 다른 3가지의 질문 기법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이미지를 제작하는 툴 방식을 조합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가장 성능이 잘 향상되는지, 아까의 그 개구부를 더 잘 탐지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기 그 사진을 조금만 더 제가 확대를 하면 여기까지가 그 한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담은 건데, 몇 가지 사진들 보면 이게 진짜 현장에서 찍었는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상으로 만들어준 이미지인지 잘 그 구분이 가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시각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서로 다른 조합으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조금 더 알기 편하실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요 16개 격자에 있는 거는 저희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그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개구부를 직접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 요 오프닝이라는 개구부라는 요 뭔가 리본 같은 게 다 달려 있습니다. 요 리본이 달려 있으면서 요 개구부 주위에 이런 네모 빨간색 박스 줄 같은 게 쳐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혹시나 앞으로 뭐 이런 연구하는 사람을 만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게 왜 이렇게 쳐놨냐면 정답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컴퓨터가 이런 이미지별로 이게 정답이야 라고 저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도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이미지마다 이렇게 저희가 일일이 사람이 정답을 달아주면 이것도 너무 수작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몇몇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이거를 대행해주는 그런 스타트업 회사도 요즘에 많다라고 합니다. 너무 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물론 자동화된 방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알려준 게 표시된 이미지들이고, 그래서 왼쪽은 실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과 질문 방식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뭐 몇 개만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약간 구분이 안 되지 않으십니까?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판단을 하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랍에 정답을 쳐줬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 비전에 결국 이렇게 넣었을 때 요 정답을 잘 맞추는지 계속 확인을 저희가 결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요 이미지들을 만들 때 서로 다른 3개의 프로그램을 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툴을 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뭐 요런 툴에서 나온 이미지가 가장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질문도 이런 질문 방식을 했을 때 가장 그 성능 향상이 높구나, 이런 것들을 결국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하면 확실히 감지 성능이 거의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점점 확장해서 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 같은 주제에 계속 접목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새로운 주제인데요. 요거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실제 현장 사진에 컴퓨터 비전이 적용이 되면은 이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상황을 잘 감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장은 저희가 항상 원하는 그런 깨끗한 사진을 출력하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분진이 날릴 때도 많고 습기가 많이 차서 카메라에 물방울이 생기면 이미지 자체도 이렇게 좀 물이 이렇게 묻어있고 약간 분진이 날리는 것 같은 이미지가 실제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악조건일 때 과연 컴퓨터 비전이 기존처럼 깨끗한 이미지에서 높은 성능으로 잘 감지할 거냐 라는 질문에는 모두가 다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항상 깨끗한 이미지로만 정답을 훈련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런 안전모나 어떤 저희가 감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해보면 정확도가 99%였다가 35%, 25%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런 그 장애물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문제점을 똑같습니다.
이 문제점을 그 생성형 기술로 극복을 해보자라는 게 그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는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이런 악조건이 예상되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이 부분이 모자다, 이 부분이 그 개구부다, 이런 거를 표시를 해서 더 훈련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끗한 환경에서 항상 이미지가, 카메라가 영상이 녹화되기를 저희가 기대할 수 없으니 이런 실제 조건에서도 한번 더 성능을 향상시켜 보자라는 거였고, 뭐 이런 1번부터 4번까지의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실제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지 없을 것 같은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요 뒤쪽으로 가면은 예, 여기가 원래 영상이 나오는데, 영상 재생하기 전에 제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분진으로 인한 상황과 습기로 인한 좀 이런 악조건이 두 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일 때 이 클린 모델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상적인 깨끗한 이미지로만 학습된 그 컴퓨터 비전 기술이 적용되었을 때의 예시입니다. 그때 정확도의 평균은 뭐 14%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약간 온실 속에서 큰 그런 아이의 한계점인 거죠. 근데 얘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성형 이미지를 더 물방울 사진을 많이 넣고 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79%, 75%까지 많이 올랐는데, 이건 한번 저희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조금 움직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얘는 깨끗한 거, 그 다음에 얘는 그런 생성형으로 악조건을 일부러 만든 애들,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학습해서 했더니 실제적으로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기술인데 또 적용하는 대상과 범위, 아이디어만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이 근로자의 졸음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제가 저번에 다른 감리회사에 가서 했더니 왜 계속 우리를 못 살게 훈련을 괴롭히는 기술을 만드냐 하셔가지고 참 송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결국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감고 좀 장시간 있다 보면은 그게 졸음의 상태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런 상황을 많이 찍자라는 건데, 문제는 이거도 사람이 그러면 최소한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를 컴퓨터 비전 기술이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눈을 감은 사진은 많이 없습니다. 또 눈을 다들 뜨고 사진을 찍죠, 보통. 그래서 눈 감은 사진을 또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이미지로 많이 만들어서 더 학습을 시키자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요 생성형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이미지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이미지들을 더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슷한데 다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연구였는데, 요거는 핵심이 결국 생성형 이미지의 요 품질 수준에 대한 고민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질 좋은 이런 이미지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근데 제가 아까 여쭤봤다시피 이 이미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저희 사람도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기존의 많은 연구와 프로젝트는 그냥 이미지의 품질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많이 만들어서 더 추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고민이 기존에는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이미지가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의 품질을 분류해서 더 다른 연구로 확장을 시켜보자, 이런 게 이 연구 사례의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금요일인데 그래도 제가 잘 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합니다. 마지막은 이 텍스트 투 비디오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국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해서 비디오를 만드는 거였는데 요게 뭐 어떻게 한번 쓰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지는 먼저 진짜 결국 비디오는 이런 이미지의 연속이죠. 이미지의 연속인데 요거는 그 비디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굳이 그 컴퓨터적으로 쪼개서 보여준 건데 이렇게 결국 되다가 지금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이 정도의 이미지는 정말 사실적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관에서 영화 전에 예고편의 제작에도 쓰일 정도니 그 사실적인 수준이 굉장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 게 뭐였냐면 요 건설 안전 교육을 위해서 이 기술을 써서 뭔가 영상을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건설 안전 교육을 위해서 비디오를 만들자는 거였는데 그럼 어떻게 한번 접목을 해봤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고, 건설 재해가 발생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참고문헌들, 어떤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안전 교육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사고가 난다라는 의견도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기존의 저희 건설 안전 교육이 어떻게 진행을 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사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기존에는 그냥 이런 파워포인트, 뭐 텍스트,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들 교육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첨단 기술이 쓰여서 VR로도 한번 교육 자료를 만들어보고 뭐 BIM, 3D 모델링 이런 기술들이 쓰여서 교육을 좀 더 잘해보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 모델링하고 가상현실 그런 공간 만드는 거는 너무 제작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제작자에 따라 만들어내는 그 품질도 너무 상이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뭔가 이런 첨단 방식도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파악하고 있던 와중에 하나 재미난 거를 봤는데 요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안전교육을 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심리학 쪽 이론을 찾다 보니 사고가 나는 장면을 보여주면 좀 경각심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는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담배 피는 것도 요즘에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막지 않습니까? 사고 나는 거는 뭐 더하고요. 근데 그런 거를 오히려 보여주자입니다. 안전 교육을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이걸 갖고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원래 더 잔인하고 막 피 튀기고 막 이렇게 쪼개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그거는 좋긴 한데 예, 다행히 가장 온건한 것만 갖고 왔습니다.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게 만든 건데 이런 포크레인 중장비가 있을 때 보통 사람이 이 중장비로 인해서 이렇게 끼임 이런 거를 당하죠. 그래서 중장비에 치여서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굳이 일부러 만든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왼쪽은.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실 제조업에서 이런 수요가 있어서 만든 건데 이런 어떤 자재들이 쭉 나아가는 벨트 쪽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자재, 그 다음에 선별하는 과정에서 수작업 이런 것들로 인한 사고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요 안에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는 것을 굳이 재현하는 그 영상을 이런 생성형 기술로 만든 겁니다.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가장 처음에 느꼈던 거는 여러분들도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거를 하기 위한 이런 조작법 같은 게 있겠죠.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쓰고 하는 그런 진입 장벽이 한 2시간이면 해결이 됩니다. 2시간이면 이런 영상을 얼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 왼쪽 같은 이런 영상 사실은 더 긴데 한 5분 영상 만드는데 든 시간이 5분도 안 됐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효과적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었고 만약에 현실에서 저희가 이런 사고 나는 영상을 굳이 만든다라고 하면 뭐 배우를 고용하고 CG 기술을 쓰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냥 이 기술 한 방이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교육을 할 때 요거를 보여줘서 경각심을 갖게 하자. 그게 요 연구의 그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요거를 하고 그 학교에서 실험을 하려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허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뭔가 이렇게 잔인한 장면을 보여주면 그 학생들이 아무래도 시험자기 때문에 뭔가 트라우마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실험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냥 몰래 할 겁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의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뭐지 CSI라고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 보면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에 대한 계속 추천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국제미용사들에서 그 동영상 만드는 거 그거다가 한번 하시면 될까? 저 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혹시 들으셨으니까 요즘에 그 연구개발 관련된 그 지원이 많이 줄어서 혹시 연구소에서 한번 도와주시면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저희 이제 결국 데이터가 맞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그 데이터로 어떤 의미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상태 어떤 그런 컨디션을 만드는 건데 저희도 이제 보면은 감리나 이런 쪽에 보면 무수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축적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뭐 꼭 안전뿐만 아니라 뭐 혹시 이런 감리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어떤 지금까지는 저희가 몰랐던 그 무수한 데이터들을 한다면은 꼭 뭐 안전 말고도 어떤 관리 분야에서 혹시 조금 생각을 해놓으신 그런 분야가 있어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원래 말씀해주신 오늘 제가 발표하기 전에는 제가 그 건설 관리를 그러니까 감리를 할 때 그 저희가 뭐 시방선화 체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손쉽게 대답해주는 결국 챗 GPT인데 건설 감리용 GPT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그 생각이 바뀌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는 회사만이 보유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감리원들이 현장에 나간 후에 작성하는 출력일지 비슷한 어떤 일지가 있다면 그 일지를 그 최근에 실제로 해봤는데 어떤 비슷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나 뭐 철근 들어간 그 수량 부족 이런 비슷한 상황에 따른 그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일지들을 분석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GPT에 훈련하기 위해 써서 결국 실제적으로 감리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그 보통 GPT 같은 거는 저희가 글자를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 가서 그 감리하시는 현장의 사진을 찍어서 오늘 내가 감리하는 현장이 요건데 이거랑 관련된 뭐 정보 자료 달라고 하면 다 줘. 요런 식으로도 그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뭐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질문 같은 질문인데 예. 영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려웠습니다. 뒤에는 한글이 나와서 너무 어려웠는데 앞에 제가 텍스트 저 부분에 상당히 조금 감동도 많이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 저희가 설계할 때 안전보건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설계 안전보건 대상. 그러면 지금 또 이걸 보면 느낀 게 비행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 인풋을 넣고 공정의 위험성 평가를 쭉 한 내용을 넣어서 이 데이터를 만들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곳에 계속 위치라든지 사망률이 높은 위치, 사고가 높은 위치가 나오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개는 여러 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얼마 전에 안산에서 이제 그 지역 주차가 그 작업자 명을 대해서인데 어딘지 모르겠다 한 3일 만나서 샀더만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말씀하신 대로 안전장구에 GPS가 있는지
여러 기계라든지 뇌파를 갖고 있는 뭐 측정할 수 있는 안전모가 되든지 그걸 착용했으면 정확하게 금방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여가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박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설설한 것이죠. 예. 그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BIM 안전 섞어서 다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그 웨어러블 관련된 거 이게 근데 저희가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게 그 근로자분들이 착용하기를 꺼려하십니다. 뭔가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뭔가 감시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그 사실 해결할 수 있었던 전략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실제 사례였습니다. 그 특히 미국 같은 곳은 그런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거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달이 내 집을 가려도 고소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근데 그때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모두가 다 그 웨어러블 장치를 꺼리지만 이걸 통해서 그들의 건강 검진을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애플워치도 심박수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루 어떤 그 고령의 근로자분의 심박수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실험하고 집에 가서 제가 보면서 이상하다 해서 다음날에 말씀을 드렸더니 병원에 갔고 실제로 큰 병이 진입되기 전 단계여서 고마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조금 회유를 하면 뭐 공짜 실시간 매일매일 건강검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확장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교육을 한번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예, 저도 이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결국은 어떤 뭐 교수님이 개발한 도구인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더 우리한테 반원이 돼가지고 다음에 조금 더 효율적인 감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이 아직까지는 또 전달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조금 더 심화된 교육이 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실수했던 게 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지를 확인했었어야 했는데 저는 연구소에서 특강을 요청하셔서 연구원 분들이신 줄 알고 좀 진지하게 저 원래 이런 발표 자료 잘 안 만듭니다. 이렇게 막 글자 많고 그러니까 거의 다 실제적인 뭐 동영상 이런 게 많았는데 다음에 또 보강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신다. 교수님 그 현장에 뭐 안케이트 조사, 설문조사 할 게 있으면 3일 전에 주십시오. 앞으로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질문 드리기 전에 안전이 안 중요하다라는 것은 절대 이제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 관리라고 하면은 뭐 품질하고 뭐 코스트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은 공정 시간을 주로 이제 관리의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런 교수님처럼 최근에 AI나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건설 관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코스트도 있겠지만은 그게 어떤 인간의 실질적인 움직임이나 활동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이나 바라보고 체크를 한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매력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생명의 중요성을 코스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왜 다른 주요 관리의 목표보다 안전에 대한 게 조금 포커싱이 되고 있는 아니면 그쪽 코스트나 시간은 너무 쉽기 때문에 뭐 오히려 이런 인간의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어려워서 AI의 힘을 빌리면 좀 더 최적화되기 때문에 이게 연구 주제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그쪽에 대해서 좀. 네, 이건 제가 아주 잘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분들이 결국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려면 사실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성능이 좋아야 되고요. 많은 연구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자원 펀드가 필요한데 펀드를 받으려면 저희가 예를 들어 여러 연구 용역과 이런 그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재단 등. 근데 그들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안전을 원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하도 기사화하기도 쉽고 각 그 부처 상관없이 홍보하기에도 최근에는 안전이 가장 좋은 거라고 다들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수주해야 하는 입장에서 발주처 분들의 관심사가 안전이다 보니 최근에 특히 그래서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다들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품질, 공기, 뭐 이런 비용 이 부분에 대한 그 연구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요즘에 안 하는 거는 그런 안전에 대한 중요성, 아니 그런 수요 빼더라도 이유가 아직은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그 가서 더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미 너무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이미 효과가 90인데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90을 92로 만든다고 그 정말 누가 좋아하지도 않고 뭐 연구 지원을 받긴 더 어렵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또 있습니까? 아까 아까 전에 그 공간에 따라서 그 녹색이랑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뇌파라는 게 다양한 요인에서 그 신호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 공간이 주는 심리적인 이유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뇌파는 아니고 다른 좀 더 안정적인 그 심박수 같은 신호였습니다. 근데 뭐 어떤 생체 신호의 종류임을 차치하더라도 그쵸 이게 정말 공간적인 것 때문이냐라는 질문은 항상 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실험 환경이 되게 극도로 단순화됩니다. 그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제외한 예를 들어 이런 공간에서 실험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런 조명도 끌 거고요.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그 다음에 장애물 같은 것도 많이 뺍니다. 아직은 많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회사 현장에서 쓴다라면 이게 정말 어떤 특정 요소 때문인지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죄송한데 하나만 더 예. 제일 처음에 연구실 소개하실 때 예. BIM하고 친환경 쪽 예. 그쪽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그쪽은 또 어떤 분야를 연구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두 번째 부분은 제가 계속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건설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쓴 그런 연구 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과제는 그 BIM 모델을 만드는데 모델에 들어가는 정보를 전 생애 주기로 그 처음에 계획부터 유지 관리 단계까지의 모든 정보를 다 넣되 그거를 더 친환경적으로 예를 들어 뭐 LCCO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들에 좀 더 포커스를 둬서 그 친환경적인 통합 BIM을 만들자라는 게 그 첫 번째 연구 과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예, 그쪽도 저희 뭐 설계 저희는 이제 회사의 거의 반 정도가 설계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 반은 이제 강의를 하고 예. 계시는데 저희도 오늘 이제 매번 어느 분들이 많이 참석하실지는 몰라가지고 저도 예. 뭐 주로 설계가 오실 것 같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도 다음에 또 추가로 또 저희가 또 들었으면 하는 내용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저희가 5월 22일입니다. 원래 2주 간격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4월달, 5월달에 학회도 많고 막 교수님들이 뭐 여러 활동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그 다음에도 교수님하고 비슷한 주제로 문진우 교수님 맞죠? 교수님하고 같이 예, 맞습니다. 네, 문진우 교수님이라고 또 이제 컴퓨터공학이랑 건설관리 부분을 같이 연구하시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 건설관리 분야에서 많이는 못 오셨는데 조금 많이 홍보를 해주고 좀 해주시면 저희가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전정호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